고구마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더군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당뇨가 있어서 고구마를 전혀 못 드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생고구마를 즐겨 드시면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족분은 당뇨 전 단계라 딸이 고구마를 못 먹게 해서 속상해 하신다고 하셨고, 또 누군가는 의사 선생님 말씀과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오늘은 당뇨병 관리와 고구마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구마, 과연 당뇨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당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 관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가 왜 건강식이라고 불리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는 알다시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을 포함해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 뿌리 채소입니다. 탄수화물도 함유되어 있지만 흰쌀밥이나 밀가루 같은 단순 탄수화물과는 다른 작용을 하죠. 실제로 일정량, 즉 하루에 일정 그램수 이상만 먹지 않는다면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포만감도 느끼고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여러분께서 댓글을 통해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고구마 하나 정도 혹은 100g 정도만 드시고 공복 혈당이 괜찮았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 더 드셨더니 혈당이 올라와서 힘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마다 적정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했을 때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대체로 100g 정도의 고구마를 하루에 한 번쯤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나 더 드시고 싶다면 식사량 전체를 조절해 보시면서 혈당을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마의 조리법도 궁금하시죠? 같은 고구마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마탕이나 튀긴 고구마처럼 기름과 설탕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혈당 관리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찌거나 삶거나 구웠을 때는 비교적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편입니다. 특히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차갑게 식혀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이 밤 고구마를 쪄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차갑게 드셨더니 혈당이 잘 유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한 번 찐 후에 식힌 고구마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생고구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댓글에서도 생고구마를 껍질째로 먹는다고 적어주신 분들이 보이셨는데요. 생으로 드시면서 체중이 줄고 당화 혈색소가 내려갔다는 경험담도 있고, 또 누군가는 생고구마만 먹었더니 속이 쓰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생으로 드시는 건 개인의 체질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또 껍질째로 드시면 식이섬유와 영양을 더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위가 예민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고구마가 불편하다면 살짝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좀 더 무난합니다. 이렇듯 고구마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핵심은 양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은 단순하게 고구마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고구마를 먹되 밥 대신 드시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모두 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 혈당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흰쌀밥 대신 대체하기에 좋은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댓글에서 사람들이 공감한 부분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도 빠지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고구마의 장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 덕분에 변비가 해소되기도 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혈당뿐 아니라 대사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구마는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입힌 마탕이나 기름에 튀긴 스낵, 과도하게 단맛을 낸 디저트 형태는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둘째, 쪄서 식힌 고구마나 오븐에 구운
고구마 같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조리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찌거나 구운 것도 시키지 않고 바로 드시면 달콤하고 맛이 좋지만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고 싶다면 한번 식혀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100g 전후에 작은 고구마 하나 정도가 무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당 조절이 안정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지만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고구마를 드신 뒤에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육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짧은 거리라도 천천히 걸어보시고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고구마 한 개를 식사 대신 드시고 곧바로 30분 정도 걸으셨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잘 유지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식단과 운동, 그리고 개인 체질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혈당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외에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은 음식으로는 채소나 견과류, 샐러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단품으로 드실 때보다 채소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좀 더 완만해집니다. 특히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살짝 뿌려 곁들이면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어 혈당 변동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랑 김치 혹은 샐러드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에도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으니 변비 해소에 좋고 속도 편하다는 글이 보이더군요. 그만큼 배합이 잘 맞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늦게 고구마를 드시고 곧장 주무시거나 고구마 외에 다른 식사를 추가로 섭취하셨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 어떤 분은 고구마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반면 다른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소량을 드신 뒤 혈당 수치를 재보고 몸이 받아들이는 반응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중에는 그럼 나도 고구마를 하루에 2개씩 먹어도 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평소 섭취하던 탄수화물을 고구마로 어느 정도 대체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밥과 빵을 그대로 드시면서 추가로 고구마까지 먹는다면 당연히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싶은 양만큼 드시되 그만큼 밥의 양을 줄이거나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식을 시도해 보시면 혈당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구입하실 때는 어떤 품종이 좋을까요? 사실 품종별로 혈당 상승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취향에 따라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색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작용이 더욱 뛰어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리 방법과 섭취량이 더 중요한 요인이므로 품종보다는 일단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고구마를 적당히 잘 조리해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고구마 말랭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당분이 좀 더 응축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고구마 말랭이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없지만 쉽게 많이 드시게 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가능하다면 조금만 씹어서 만족감을 얻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대게 말랭이를 한두 조각만 먹으려 했는데도 어느새 한 봉지 다 먹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고구마 말랭이가 맛이 달면 달수록 혈당에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소량씩 나누어 드시길 권장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과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한두 끼 잘 먹었다고 해서 바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의 식단과 생활 습관이 모여서 몇 달 뒤, 몇 해 뒤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고구마 하나가 완전한 특효약이 되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포만감을 주어 다른 음식 과다 섭취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에 대해 궁금해하실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 어떤 전문가는 고구마를 피하라고 했고 또 다른 분들은 고구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던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쪽 의견만이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구마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잘 오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포만감을 느끼고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면서
혈당을 잘 유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몸을 잘 살펴가면서 시도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보다 소량의 고구마를 식사나 간식으로 넣고 일주일 정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아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당뇨 관리의 핵심은 고구마뿐 아니라 전체 식단 패턴입니다.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운동 습관, 스트레스, 수면 등이 모두 작용합니다. 어느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그 식품이 나쁘다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구마도 적절히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 적절한 지방도 고루 챙겨 드시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면 혈당 관리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생고구마를 바나나와 함께 먹는다거나 저녁에 고구마만 먹었더니 아침 혈당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큰 참고가 됩니다. 대개 바나나 역시 당 함유량이 높은 과일이므로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드실 때는 다른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조금 더 해보는 식의 균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찐 고구마와 동치미를 같이 드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구마와 동치미의 조합은 예로부터 잘 알려진 궁합 중 하나죠.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조합을 찾으시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고구마만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고 허기가 심해져서 오히려 더 먹게 된다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식품과 함께 고구마를 섭취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같은 단백질식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유지되어 혈당 급등도 어느 정도 억제됩니다.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되 여기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꼭 곁들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심혈관 질환까지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도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구마를 잘 안 드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마 자체가 혈관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음식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체중 관리와 혈압, 혈당 모두를 조절해야 하므로 다른 음식을 포함해 전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적절하게 잘 드시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멀리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너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려면 한꺼번에 고구마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뿐 아니라 밥과 반찬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 시간을 늘리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에는 식사 습관과 속도도 매우 중요하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에 관한 댓글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드시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직접 경험한 분들의 체험기가 지금 막 고구마를 드셔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고구마 덕분에 변비가 사라졌어요. 당뇨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라는 반가운 사연도 있었고, 반대로 고구마를 밤늦게 많이 먹고 잤더니 아침 혈당이 많이 올랐어요 라는 실수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자 몸 상태와 먹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려볼까요? 먼저 간식으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식후에 곧바로 드시기보다는 주 식사와 좀 간격을 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하신 지 한참 지난 뒤 오후 중반에 배가 고플 때 작은 고구마 하나를 드시고 간단히 걸으시면 혈당 급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이미 충분히 하셨는데 후식으로 바로 고구마까지 드시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면 군고구마를 찾아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굽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더욱 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맛이 좋으니 평소보다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고구마는 너무 맛있어서 연달아 두세 개씩 먹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자신에게 맞는 양을 미리 딱 정해놓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아예 작은 고구마만 골라서 굽는 것도 방법이고 한 개를 다 먹은 뒤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포만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구마를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끔 문의가 있었습니다. 생고구마와 무가당 두유나 물을 함께 갈아 마시면
포만감이 좋다는 분이 계시더군요. 이 방법도 불편함이 없다면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역시 개개인의 위 상태나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속쓰림이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익혀 드시는 쪽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위암 수술을 하셨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겠죠. 댓글에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신 뒤 체중이 크게 줄어서 마른 당뇨를 겪고 계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 섭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식단을 구성하실 때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마른 당뇨도 몸이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구마로 대체하기보다는 다른 필수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있는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씀하시길 고구마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고도 하셨죠. 실제로 고구마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줄이거나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배추김치나 무김치 같은 반찬을 곁들이면 한결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가스 유발을 줄여주는 차, 차조기차나 박하차 등을 소량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고구마의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농약이나 이물질 걱정이 된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해 껍질을 깨끗이 닦아내신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삶거나 찐 뒤에는 껍질이 잘 벗겨지니 드시면서 편하게 제거하셔도 됩니다만 껍질째 드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를 식사에 포함시킬 때 다른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 국수, 감자 같은 것을 함께 많이 드시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에서도 고구마가 정말 좋다고 해서 몇 개씩 계속 먹었다가 혈당이 확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봤습니다. 결국에는 고구마도 탄수화물이니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음식이라 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식도염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고구마가 위산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체질이라면 차가운 물에 잠시 담갔다가 익히거나 조금 더 가볍게 증기로 쪄내는 방식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무리해서 드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구마만이 유일한 식품은 아니니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현미밥, 귀리밥 등의 대체식도 얼마든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고구마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아직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환자분의 혈당 수치나 합병증 상태에 따라 단기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보자면 고구마 자체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기보다 조절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대체 식사로 활용할 수 있나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실 때 직접 내 생활 패턴과 식습관, 몸 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고구마 섭취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먹어봤더니 혈당이 확 오르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아예 안 먹는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양을 어떤 조리법으로 드셨는지까지 따져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장 밥을 2공기 드신 뒤에 고구마까지 2개나 먹었다면 당연히 혈당이 오르죠. 한 끼 식사 전체 탄수화물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구마만을 부각해서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 고구마와 함께 바른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구마 드시고 나서 잠깐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이 더 잘 잡힌다며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면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후 운동이 혈당 조절에 무척 유리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고 계시다면 고구마든 다른 탄수화물이든 식후 가벼운 활동을 꼭 습관화하시길 추천합니다. 식사 후에 의자에만 계속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계시면 혈당이 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댓글을 보면 건강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예쁜 미소로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칭찬도 많았습니다. 건강 정보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나누어 주시니 저도 함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경험담이나 궁금증,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실 때마다 저도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소중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지만 개인별 체질과 상황에 따라 혈당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식힌 뒤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너무 많은 양은 삼가고 대략 100g 정도를 하루 한 번 정도 즐기면서 나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좋다. 넷째, 가능하면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함께 드시는 반찬, 단백질, 채소 등을 잘 배합하자. 다섯째, 식후 가벼운 운동은 필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뇨 관리가 정말 쉽지 않은 병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통해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구마를 무조건 피해야 하는 식품으로 여기지 마시고 현명하게 활용해서 맛과 영양, 그리고 혈당 관리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고구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먹어보니 좋더라 하는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댓글에서 좋은 정보 많이 나누어 주시면 저도 다음에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음식이든 몸에 이로운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변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시면서 더 건강한 당뇨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습관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